반갑습니다. 베이그바그 그리고 위성현의 위성현입니다. 네, 시작 전에 그냥 간단하게 제 착장 먼저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오늘의 주제는 일단 그 패션과 밈에 대한 거고, 발렌시아가 여기가 가장 좀 중요하게 다뤄질 텐데, 아쉽게도 현재 착장에 발렌시아가는 없고, 이 후드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가 만든 위성현의 후드 샘플 중 하나고요. 티셔츠는 빈티지 티셔츠, 그리고 바지는 라프 시몬스 18AW 드러그 패치진이라고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패션과 밈입니다. 밈이 패션이 되는 과정, 혹은 패션이 밈이 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 모든 장르에는 밈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 영화가 됐든 아니면은 음악이 됐든 패션과 밈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떤 문화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밈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요즘의 경우에 이제 되게 핫한 히플 밈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힙합,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 이런 것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 면모도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가 그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가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웃을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일종의 하나의 뭔가 문화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패션의 내부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좀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주제를 들고 와봤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예전부터 뭐 패션 밈이라는 거 이제 찾아보면은 대부분 이제 외국 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거에 반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패션 밈 혹은 밈이 패션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생기는 것 같고요. 뭐 크게 예를 들어보자면은 이제 개페인 파피님의 뭐 힙스터 스타터팩, 뭐 패션편, 뭐 문화편,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뭔가 패션이라는 것을 즐기는 힙스터라는 특정 계층을 어찌됐든 간에 뭐 조롱을 하든 풍자를 하든 간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웃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됐든 아니면 이제 패션이라는 어떤 문화가 됐든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그냥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해 본 거에만 웃을 수 있다는 측면도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즐겁다 밈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 밈이 패션으로 수용되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과정, 그 기본적인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가 어떤 티셔츠 게임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도 뭔가 밈이라는 것을 패션으로 승화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스크립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정확히는 스크립트보다는 제가 써놓은 에세이고, 이 에세이 같은 경우는 저의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다룰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베트몽과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확히는 이제 베트몽의 창립자고, 그러고 현재는 발렌시아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계시는 뎀나 바잘리아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뎀나 바잘리아라는 이 디자이너 자체에 대해서 정말 추종자, 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 반면에 발렌시아가를 정말 싫어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안티팬이라는 부류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바이럴적인 측면, 이제 바이럴적인 디자인, 밈을 활용한 디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과연 왜 뎀나는 밈이라는 소재를 선택해서 패션 디자인을 전개했을까? 라는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안티패션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예술의 권위주의에 대한 얘기, 혹은 뭔가 20세기와 21세기의 어떠한 그
그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다. 그렇게 뭐 밈이 더 어떤 예술 창작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밈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밈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실 겁니다. 그냥 이런 건 밈이야 아니면 이런 건 밈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비해서 막상 밈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대답이 나오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무위키 표현을 빌려와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에서 제시한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밈은 마치 인간의 유전자처럼 자기 복제적 특징을 갖고 번식해 대를 이어 전해져 오는 종교, 사상, 이념 같은 정신적 사유, 쉽게 말하면 어떤 믿음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인터넷 컬처, 이제 인터넷 시대에 들어오면서 패러디되고 변조되며 퍼지는 작품 속의 문화 요소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혹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더 축소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즐기는 것은 인터넷 밈 혹은 밈이라는 것으로 인터넷에서 시작된 유행, 커뮤니티 또는 SNS까지 퍼져나간 2차 창작물 혹은 패러디, 어떠한 그런 풍자,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패션에도 밈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던 뭐 개페인 파피 님의 그 힙스터 스타터 팩 같은 것도 아주 그 훌륭한 밈의 예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외국 밈 같은 경우에는 주로 허용성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허용성이라는 게 이제 신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이피스트와 아카이비스트 사이의 어떠한 대립 같은 것도 그냥 굉장히 좀 웃기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패션에 대한 매니아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조적인 풍자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브랜드나 디자이너에 대한 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당연히 발렌시아가도 예외는 아니고, 사실 보면은 발렌시아가나 이제 뎀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까기 좋은 뭔가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밈이 많다, 발렌시아가에 한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발렌시아가의 디자인이 가진 어떠한 의도적인 추함, 그러면서도 이제 비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이를 소비하는 어떤 하이피스트들에 대한 조롱 같은 것이 발렌시아가 밈의 어떤 주류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발렌시아가가 독특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밈을 뭔가 배척하고, 아니 그건 아니거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응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밈을 굉장히 수용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을 직접 생산하는 듯한 이런 즐기는 행보가 굉장히 발렌시아가라는 브랜드의 독특함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발렌시아가가 밈이 되는 것을 넘어서 밈을 디자인에 차용한 이런 예시는 굉장히 많지만, 좀 크게 본다라면은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비브럼 Five Fingers라는 신발을 이제 발렌시아가에서 리메이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비브럼 파이브 핑거스 자체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기능에만 충실이 엄청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못생겼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신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실제로 밈 같은 경우에서 2018년도에 발렌시아가 신발 예측 이런 식으로 밈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것은 실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 비브럼 파이브 핑거스에 굽을 달거나 해가지고 발렌시아가에서 신발을 만들게 되었고, 리아나 같은 경우에 리아나 같은 셀럽이 실제로 착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비브럼 파이브 핑거스가 가지고 있는 추함, 그리고 그 추함에서 오는 시각적 충격이라는 것이 뎀나가 최초로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한 번 한 걸로는 또 부족한지 이 발바닥의 모양을 진짜 이 파이브 핑거스처럼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보다는 실루엣을 통해서 보여주고, 위에 카본 파이버 느낌의 프린팅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것을 사용해서 만든
울트라 플랫이라는 것 역시 22년도 스프링 시즌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굉장히 좀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컬렉션의 이름이 클론쇼였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인터넷 시대에 대한 직접적인 레퍼런스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 자기 복제적인 이러한 특성, 그리고 모두가 이제 똑같은 듯한 개성 없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풍자 같은 것도 이 컬렉션의 주제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울트라 플랫이라는 게 뭔가 클론, 이제 발 자체가 카본이 된 느낌? 이런 느낌의 시각적 충격을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뭐 이런 파이브 핑거스보다도 좀 더 유명한 예시를 들자고 하면은 다들 뭐 여러 번 보셨겠지만 발렌시아가 크록스, 정말 크록스에 대한 발렌시아가의 애정은 오래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예전부터 거의 가장 최근 컬렉션들에서도 항상 크록스라는 신발을 발렌시아가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신발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굽이 엄청나게 높은 크록스라든지 뒤에 굽이 달린 크록스라든지 아니면 부츠, 크록스 부츠라든지, 심지어 뭐 크록스 부츠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카니 웨스트가 자주 신고 다니면서 또 유명해지기도 했었죠. 그러면은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런 뭐 그 직접적인 의도 말고도 어떠한 결국 왜 이러한 밈이라는 것 혹은 안티 패션적인 것, 이러한 것들을 왜 굳이 뎀나가 사용할까 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뎀나 바잘리아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뎀나 바잘리아는 기본적으로는 구소련, 현재는 조지아가 된 그 국가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조지아에서 일어난 내전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피난을 온 난민이 되는데, 그만큼 어떤 출신 국가의 스타일보다는 자신이 관측한 여러 모습이라는 것을 옷으로 담아낸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곳에서 미적인 것을 발견하고 영감을 받고자 한다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이런 밈 같은 것들도 혹은 어떤 의도적인 추함이라는 것도 뎀나가 관측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저것이 미적인 것과 추한 것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본인의 어떤 소신 같은 것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국가적이고 전통적인 스타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다원화된 현대사회라는 것을 드러내기 더 쉽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동시에 어떠한 이런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넓음과 동시에 얕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어떤 가벼움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역설적인 시도가 아닐까라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트리플 S라는 최초에는 어글리 슈즈로 기획된 이 신발이 새로운 미의 기준이 되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글리 슈즈라는 트렌드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등산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시 한번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 이제 청키한 볼륨을 갖고 있는 볼드한 신발들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결국 안티 패션이 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뎀나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추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추하고 못난 신발들을 만들면서 이것도 패션이 될 거야? 이것도 너네가 패션으로 승화를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카니 웨스트, 뭐 리안나, 킴 카다시안 등의 이 셀레브리티들이 해당 신발을 착용하고, 이로 인해 다시 비싸면서 추한 신발들이 팔려나가는 어떠한 아이러니 자체가 현대사회의 모순을 자신의 디자인과 산업적인 시스템에 묶어서 그런 아이러니를 뭔가 분석하고 설명하기보다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어때?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니? 라는 측면, 이런 것이 뎀나의 스타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뎀나 바잘리아의 어떤 해체주의적 디자인이라는 것에는 늘 그렇듯이 이 아이러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아마 아시고 계실 것 같고, 이러한 밈이라는 것을 디자인의 요소로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히 뎀나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브랜드에서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브랜드는 아마 더블렛이라는 브랜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더블렛이라는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메종 미야라 야스히로의 신발과 액세서리 디자이너였던 마사유키 이노가 타카시 무라카미라는 모델리스트와 함께
12년도에 설립되어서 13 SS 컬렉션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이런 더블렛이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키치하고 밈적인 그래픽 혹은 아이디어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이라는 국적성이 가장 좀 크게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건담 같은 프라모델 같은 옷,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뭔가 잘라서 입기보다는 한꺼번에 입었을 때 이 그 다른 옷들이 뭔가 그 티셔츠에 붙어서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뭔가 실루엣을 연출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컵라면 회사와 콜라보를 통해서 컵라면을 열었을 때 안에 이 티셔츠가 들어있다든지, 이러한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일상적인 면모라는 것을 옷으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더블렛이 일본을 표현하는 데에 밈이라는 소재를 통해 연출하는 것은 기존의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갖고 있던 어떠한 탄탄한 국적성,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일본이 수주를 받아서 옷을 만들던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탄생한 이런 아메카지나 프레피룩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지 야마모토, 레이가 쿠보 등이 이끌었던 뭔가 다크웨어, 아방가르드, 실루엣에 집중을 하는 이러한 옷들도 있고, 혹은 이세이 미야케나 파이널 홈 같은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던 뭔가 초실용주의라는 이제 일본의 디자인적인 특성, 이런 특성들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인 코어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코어 자체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일본을 정말 표현하는가, 혹은 그것은 아직도 유효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듯이 일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요. 저는 이러한 점에서 한편으로는 요새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한국적인 디자인이란 무엇일까가 뭔가 디자이너로서의 저한테는 항상 고민이 많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한국적인 것, 우리가 뭐 한옥, 뭐 전통적인 뭐 한복 이런 거를 떠나서 과연 모던 코리아, 이제 현대 한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시공간적인 것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옷으로 표현될 수 있을까? 혹은 현대 한국인들의 복식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항상 의문이 들면서, 이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어릴 때부터 해왔던 것 같고요. 추후에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영상에서는 주제로 어떠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파리, 밀라노, 도쿄 이런 그 패션의 중심지처럼 되어 있는 이 나라나 혹은 도시들에서 벗어나서, 예를 들면 뭐 스톡홀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핀란드, 아니면은 이제 독일, 아니면 미국, 이런 나라들, 이런 그 원래는 패션의 어떤 강대국, 심지어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러시아, 뭐 볼리비아 이런 나라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좀 유명해진 어떠한 그 브랜드들, 혹은 자신의 국적성을 보여주는 이런 브랜드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국적성을 보여주는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 한국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옷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대안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우리가 그냥 밈적으로 표현을 하고 풍자와 조롱으로만 다가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성수충, 뭐 무신사 냄새, 아니면 뭐 돼지 국밥, 뭐 반달 육수, 뭐 이런 그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그 패션 스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단순히 이것을 웃고 넘기는 것도 굉장히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옷들에서 어떠한 문화적인 것이 그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게 만드는가, 혹은 이런 것에서 어떠한 심미적 특성을 발견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재고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반대로 아니면 이제 더블렛처럼 그 혹은 즐겁다 티셔츠처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냥 인터넷 밈 같은 경우도 결국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러한 것들을 옷으로 옮긴다면 어떤 방식으로 돼야 할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더블렛이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브랜드,
배울 점이 있는 브랜드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넘어가서 계속 제가 더블랙과 발렌시아가라는 두 브랜드가 밈을 디자인적인 요소 혹은 계기로 사용하는 시대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지금 챕터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 밈을 패션에 활용하는 것이 제가 안티 패션적이다 라는 말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티 패션적인 시도란 무엇인가, 혹은 안티 패션이란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티 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패션을 그냥 옷을 입는 스타일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패션이란 단어 자체에는 유행이라는 뜻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고, 패션을 그냥 유행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안티 패션은 유행, 대중성과 상업성, 아니면은 플라톤적인 이데아의 미, 이상적인 미학, 이런 것에 대한 추구 자체에 반하는 시도로 기존의 관습적인 아름다움에서 탈피해서 때로는 아방가르드할 수도 있고 때로는 키치할 수도 있고, 주류 패션에서 소외되었던 실루엣, 색, 소재, 아니면 디테일 등을 활용해서 패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운동, 흐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약간 이쪽일 것 같은데, 왜 안티 패션이 등장하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이상적인 미가 무엇이 문제라고. 이는 대중에 대한 반발도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패션계나 패션계 내부의 어떤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습에 대한 반감에서 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은 특히 안티 패션의 초기 선구자 중에 한 명인 아방가르드의 레이가 구보, 꼼데가르스몽을 만드신 레이가 구보 같은 경우에는 패션쇼에서는 원래 검은색이라는 것이 주로 사용되는 색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배척되는 색에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내부에 있는 디테일도 안 보이고 뭔가 화려함이랑은 굉장히 거리가 먼 색이기 때문인데, 이제 레이가 쿠보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을 주로 활용을 함으로써 이 실루엣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방가르드한 미학이라는 것을 옷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검은색을 주로 사용을 하였고, 반대로 마틴 마르지엘라, 우리의 해체주의의 어떤 시작과 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마틴 마르지엘라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을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옷이 가진 어떤 모든 흔적, 감 만들어진 옷의 순수성과 인위성, 이런 순수성과 혹은 이 옷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인위성, 이런 것을 드러내는 이제 흰색이라는 색을 사용함으로써 드러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검은색과 흰색의 어떤 패션적인 시도에 있어서 같은 흐름에 대해서 다른 방향의 답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느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레이가 쿠보의 경우에는 주류 패션계인 유럽이 아닌 일본 디자이너라는 점이 일면으로는 뭔가 사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본을 주류 패션계의 하나의 국가로 만든 역사적인 시도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르지엘라는 옷의 주제를 옷으로 두어서 어떤 옷이 더 만들어줄 수 있는가, 혹은 오로지 옷으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옷과 옷이 아닌 사물의 경계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탐구를 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영화 감독으로 치자면 누벨바그의 뭔가 장르 고다르 같은 이런 감독들이 보여줬던 그런 흐름적인 시도, 그런 흐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티 패션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 여러분이 안티 패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면은 제가 디자이너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캐롤 크리스천 포엘, CCP라고도 불리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피스들과 컬렉션 자체에 있어서 굉장히 안티 시스템적이고 안티 패션이라는 것의 어떠한 결정체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안티 패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하면은 캐롤 크리스천 포엘을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제 마르지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대형 홀딩스에 매각을 하고, 마르지엘라가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던 당시에는 사실상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기 때문에 향수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새롭게 중흥하는 발판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꼼데가르송 같은 경우에는 여러 라인을 런칭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현재 대형 패션 하우스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캐롤 크리스천 포엘은 타협하지 않는 인물, 타협하지 않는 브랜드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시면은 컬렉션이라는 시스템, 이 시즌이라는 시스템 자체도 굉장히 회의적이어서 컬렉션과 컬렉션 사이의 간격이 7년이 된 적도 있고요. 혹은 뭐 살아있는 동물의 정맥에다가 직접 염료를 주입해서 염색을 한다든지 동물을 박제해서 만든 가방 등이라든지 과도할 정도로 높은 소매상과 이세가 있는 자켓이나 패널 하나로 이루어진 바지 등 이런 것들은 뭔가 여러분이 패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 하면은 찾아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시대적 이유에서 안티 패션이라는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결국 90년대와 21세기에는 안티 패션을 추구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술할 듯 밈은 조롱이라는 것에 기반한 경우가 많고, 패션 밈의 조롱의 대상은 패션계와 패션계 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뭐 아니면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터무니없는 가격,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과 그 어떠한 행태, 선민의식 등이 되는데, 이런 브랜드가 가진 이미지와 기호에 대한 반발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밈이 될 것 같고, 이런 밈들이 다시 패션에 흡수되는 건 역시 자연스럽지만,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특히 현재의 어떤 안티 패션적 시도들이 기존의 급진적 시도가 아닌 밈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결국 20세기와 21세기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밀란 쿤데라 작가가 있는데요. 밀란 쿤데라 작가의 이제 불멸이라는 책을 인용을 하면은 해당 책에서 나오는 이마골로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마골로그라는 표현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은 20세기가 어떠한 사상적 격변, 전쟁, 그리고 이데올로기 간의 다툼이었다면 21세기는 기술의 격변과 조롱과 이마골로그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미지로 표상되는 기호 간의 다툼이라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제 쿤데라가 프라하의 봄이라는 그 어떠한 대사건, 이데올로기의 다툼이 사람들에게 전쟁과 이런 삶의 파괴라는 것을 낳았던 이데올로기의 무용성 등을 쿤데라가 마주하고 나서 어떠한 프로파간다와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던 자리에는 현재 대중문화와 프레임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신념과 사상으로 전개되었던 20세기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예술적인 운동이라는 것이 결국은 빛이 발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예술은 팝 아트나 그래피티 같은 쉽고 강렬한 이미지의 대중적 예술이 주목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사실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현대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 뱅크시라는 점도 결국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나 그래피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특성, 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뱅크시의 인기 요소인 것도 같고, 현대 예술이라는 것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떠한 그 측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인적인 이유와 시대적인 이유에 맞물려서 뎀나 바잘리아라는 디자이너가 밈이라는 것을 계기나 소재로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쿤데라와 비슷하게 이데올로기의 무용, 전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라는 것을 겪은 뎀나의 입장으로서 대중의 예술이 주목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뎀나가 선택한 것은 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지한 얘기는 결국 사실 아무도 듣지 않고, 하이 패션이라는 것이 더욱더 하이한 어떠한 고상함을 추구할수록 하이 패션과 대중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이 패션의 일상성의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신의 어떠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사용하는 뎀나의 입장에서 밈을 선택한 것이 적절한 대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대중들이 이러한 밈적인 시도, 그러니까 뭐 신발, 옷들, 아니면 뭐 가방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우리가 하이 패션에 가까워졌다, 혹은 하이 패션의 그 위치라는 것을 땅으로 끌어내린 시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현 시대는 정치인의 연설보다는 심슨의 에피소드가 더욱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쿤데라가 현대의 이마골로그에 대해서 역사를 했듯이 쿤데라와 비슷하게 사실상 소련과 이데올로기의 희생자였던 뎀나 바잘리아가 이데올로기의 무용과 그에 반대되는 이마골로그의 힘이라는 것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해하여 디자인의 밈이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쿤데라에 대한 또 다른 책을 인용을 잠깐 해보자면 무의미의 축제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놀이를 시작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세계에 저항할 방법과 의지를 잃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는 것을 포기한 거지.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저는 밈과 다양한 풍자, 조롱, 그리고 이런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한국에서 이런 시대적 상황 자체가 뭔가 반공, 혁명 이런 것에 충돌이 있었던 20세기 이러한 시대적 외침이 결국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용했고 폭력과 어떤 상처만이 남지 않았나 이러한 그 회의감 그러고 더불어서 21세기의 어떠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는 것이 사상의 옳고 그름보다는 주식의 시세라든지 집값 등이라는 점에서 수많은 갈등과 무용한 외침에 더 이상 저항할 의지를 잃은 20대나 MZ세대에게 있어서 남은 저항 방법이라는 게 결국 세상을 진지하게 보지 않고 조롱과 풍자를 하는 것 그리고 밈을 나르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뎀나는 이러한 밈을 사용해서 배트멍 때에는 옷과 명품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 발렌시아가 이후로는 과거와 미래, 오트쿠티르, 난민, 기후 등에 대한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아마도 다음 영상에서는 패션과 국적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레퍼런스들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해보고 결국 뎀나가 말하고자 하는 국적성, 뭔가 무국적성 혹은 다국적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좋은 주제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그바그 그리고 위성현의 위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